오늘은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실화 이야기를 그려보는 모티브 그리 시간입니다. 오늘의 모티브 그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 그 중에서도 첫 번째인 범죄도시 1의 모티브가 되었던 가리봉동 조선족 사건의 과거부터 현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나왔던 당시의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범죄까지 탈탈 털어 이야기하는 모티브 그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로 와. 우선 범죄도시 1의 빌런이 장첸의 모티브는 왕건이파, 흑룡강파, 연변 흑사파를 합쳐 만들어진 캐릭터인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입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며 폭력 조직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흑룡강파, 연변 흑사파, 뱀파, 왕건이파 등등 이 계저씨들 모두가 중국의 폭력 조직을 통칭하는 흑사의 분파들이었죠. 특히 조선족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근거지로 삼았는데, 가리봉동, 대림동, 가산동, 봉천동, 신림동 일대가 대표적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리봉동은 이들의 본거지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이곳에서 가장 치열한 세력 다툼이 벌어지죠. 2002년 5월 남고려역 근처에서 흑사의 분파들의 패싸움이 벌어지고 상대 조직원까지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맞다이에 성공한 왕건이파가 본격적으로 가리봉동을 먹게 되었죠. 왕건이파는 모든 행동은 두목인 왕건이의 지시에 따른다를 중심으로 행동 강령을 정해놓고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용업소나 건축 현장에 개입하며 일명 자리세를 받기 시작해요. 근데 이들의 악행은 점점 도를 넘습니다. 본격적으로 경찰이 이들을 추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바로 노래방 지배인 폭행 사건입니다. 평상시 칼이나 도끼를 휴대함에 다했던 왕건이파 조직원들, 평소처럼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는데 한국인 여성들로만 불러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배인은 요청대로 한국인 여성들로 배치해주죠. 근데 여기서 이들이 도를 넘는 장난을 치기 시작해요. 결국 보다 못한 지배인이 이들을 제지하는데, 그때 영화 속 장면처럼 지배인을 공격하고 한쪽 팔을 절단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본격적으로 왕건이파를 소탕하기로 결심하고 수개월간 탐문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 노래방 업주가 왕건이파 조직원들이 나타날 때마다 신고를 해서 조직원들이 잡혀갔던 일이 있었거든요. 이 일로 부두목이 업주에게 살해 협박을 보냈다는 첩보와 경찰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형사들은 이 노래방에서 부두목을 검거하기로 하고 업주에게 방검복을 건넸습니다. 실제로 영화처럼 노래방 업주도 작은 조직에 속해 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자존심이 상했는지 방검복을 입지 않겠다고 해요. 그리고 방검복이가 이 새끼야 이거 입고 다녀. 칼 맞아 뒤지지 말고. 하지만 결국 입었죠. 그렇게 노래방에서 왕건이파 부두목을 체포했지만 목표는 왕건이파의 일망타진이었기 때문에 부두목을 살살 구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형사들이 중국 공안에 복장을 하고 중국에 보내질 것처럼 위협을 주었죠. 그렇게 약간 겁을 주고 이번 소탕을 도와주면 살 길을 마련해주겠다는 제안으로 왕건이파 조직원들을 모아달라고 요청하며 본격적으로 소탕 작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목을 포함해 양 14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고, 이렇게 왕건이파는 완전히 해체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리봉동에는 흑사와의 분파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왕건이파의 빈자리를 가져간 곳은 흑룡강파. 세력 다툼에 밀려 지방으로 근거지를 옮겼던 흑룡강파는 왕건이파가 사라지자 곧바로 가리봉동으로 돌아와 유흥업소, 도박장, PC방 같은 곳에서 자리세를 받고 주류와 안주 같은 것들을 유통하며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들의 자리를 노리는 또 다른 조직이 있었죠. 바로 연변 흑사파, 왕건이파 조직원이었던 안씨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그는 분명 2004년 5월 중국으로 추방되었는데, 이 지독한 바퀴벌레가 호적을 세탁하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선 2006년 11월에 재입국을 하게 되는데, 그가 들어간 조직이 바로 연변 흑사파였죠. 이렇게 연변 흑사파는 해체한 조직원들을 불러들이고 중국에서 활동했던 폭력배들을 밀입국시키면서 세력을 키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계획은 흑룡강파의 안주 사업권을 뺏는 것이었죠. 연변 흑사파는 안주 사업권을 진행했던 조직원들을 몰살하며 주류 안주 사업을 따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부터 차차 가리봉동을 먹기 시작하더니 돈이 가장 많이 오가는 사업을 넘보게 됩니다. 유흥업소가 굉장히 활발했던 그 시기에는 술을 먹고 2차로 도박장을 갖는 일이 빈번했다고 하는데, 특히 현금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곳이 바로 이 도박장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게임기로 된 도박장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포커와 같은 도박판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도박장 한 곳에서만 자릿세를 몇백만 원씩 뜯을 수 있는 그야말로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사업이었던 거죠. 이 도박장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 또다시 기회를 엿보던 연변 흑사파, 계획아우자 흑룡강파를 기습했고, 이 계기로 흑룡강파는 완전히 밀려나며 도박장 사업은 물론 마약 밀수 같은 돈이 되는 사업은 전부 연변 흑사파의 손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여기는 의심도 하지 말라. 알았어. 주변 상인들에게까지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뜯고 무전취식, 폭행 같은 범죄는 기본으로 저질렀습니다. 특히 돈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 했는데, 팔 하나에 250만원부터 살인은 단돈 1000만원만 주면 그 즉시 시행하는 악질 중의 악질이었죠. 고모가지 하나에 1000씩 얻더니 총 4천 까고
이런 일 좀 갖는 거야. 거기에 이 벌레들이 대한민국에 독을 푼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할 거면 지네 나라에서 처할 것이지 감히 대한민국에서 연병을 떨기 시작한 거죠. 당시 조직폭력배로 인한 보이스피싱은 연변 흑사파가 국내 최초로 저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만 약 1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며 점점 세력을 키우고 강남까지 넘보기 시작할 무렵 경찰은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증거도 필요했고 많은 제보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보복이 두려웠던 당시 상인들은 수사에 협조하기란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포기하지 않고 오랜 설득 끝에 더는 당하고만 살 수 없다고 느낀 상인들은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심합니다. 약 1년간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하며 몰래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두고 그것을 경찰에게 제보하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이러한 증거들이 모이자 경찰은 성공적으로 연변 흑사파를 소탕한 데 성공합니다. 2007년 4월 두목을 포함해 약 25명의 조직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두목인 양씨의 과거 하나가 밝혀지게 되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는 중국에서 공안을 죽이고 한국으로 도망와 조직을 결성했다는 사실이었죠. 그럼 양씨에게 가장 큰 처벌은 무엇일까요? 공안을 죽였기 때문에 중국에 가게 되면 그는 사형입니다. 한국에서 철창부에 새끼 다 쳐먹이는 것보다 중국으로 보내서 사형시키는 게 훨씬 좋아 보이죠. 그래서 양씨를 중국으로 추방해버리며 가리봉동 사건은 나름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자, 이렇게 당시 가리봉동 중심으로 벌어진 이야기를 모티브로 영화 범죄도시 1이 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상인의 용기, 경찰의 노력, 그리고 모티브가 된 영화가 큰 사랑을 받으며 중국인과 조선족들의 범죄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연변 흑사파의 범죄는 끝나지 않았죠. 범죄도시 1이 개봉한 약 3년이 지난 2019년 한 뉴스가 또 한 번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또다시 연변 흑사파 출신의 조직원이 또 다른 범죄 조직을 만들어 보이스피싱으로만 약 18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사실 연변 흑사파를 소탕했을 당시 이들은 이미 몸집을 키울 대로 키운 상태였거든요. 점조직 형태로 전국에 자리를 잡은 뒤였던 거죠. 그렇게 전국 곳곳에서 연변 흑사파 출신의 조직원들이 벌이는 범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연변 흑사파 출신의 또 다른 조직원은 약 11명의 조직원을 모아 보이스피싱 사기를 준비합니다. 이들은 중국 웨이팡시와 후춘시에 콜센터를 세운 뒤 각 센터별로 9명의 상담원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약 250대의 대포폰을 이용해 저금리 대출해드릴게요. 또는 검찰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여 계좌가 범죄에 이용당하셨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수법을 사용하며 2017년 8월경부터 2019년 6월까지 한국인 피해자 141명을 만들고 약 18억 6천만 원을 가로채며 사탄도 혀를 내두를 만한 쓰레기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개새끼네 진짜. 자, 이렇게 범죄도시 1의 모티브가 되었던 가리봉동 조선족 사건에 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조사하면서 여전히 이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지금이야말로 또다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영상을 본 후기는 자유롭게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각종 영화 속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필링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